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리쌤 이치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쉽게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간병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손해보지 않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던데 이 가족 간병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새로운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하루 간병 비용이 12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간병 비용이 약 360만 원이고요. 그 돈이 그냥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뇌졸중 증풍이 와서 반신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혼자 돌아 눕지도 못하니까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요. 대소변도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식사도 드려야 하고 옆에서 계속 돌봐드려야 하거든요. 이런 거는 한 달이 아니라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년만 해도 벌써 몇 천만 원이라는 간병비가 드는데요. 이게 웬만한 연봉 수준이거든요. 또 간병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돈으로 전액을 다 부담해야 돼서 간병 파산 같은 말도 생겨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간병인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요.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간병인 사용료는 점점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병인 보험이 일반 건강보험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과 간병인을 사용한 후에 간병인 사용 일당을 받는 이 두 가지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병인 지원은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고요. 또 간병인 사용 일당은 여러분께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쓰는 거죠. 간병인을 쓰면 보험회사에서 일정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으십니다. 간병인 지원은 간병인을 쓸 상황이 되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간병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지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1인 가구라든지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뭐 간병인을 인터넷에 알아보거나 또 뭐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설치해서 간병인을 신청하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서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간병인 지원엔 단점이 있는데요. 갱신형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길게는 10년 갱신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10년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젊은 분들, 뭐 40대나 50대 분들이 이 간병인 지원을 하기에는 뭐 10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니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뭐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간병인 사용 보험인데요.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간병인 사용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A사가, 남자분들은 B사가 아주 가성비가 좋아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은 간병인을 여러분들이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뭐 20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20만 원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미리 약정해서 가입한 금액만큼 보장을 받게 됩니다. 혹여나 간병인이 안 구해져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단점은 가족 간병으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가족이 간병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병인 사용은 장점이 비갱신형이라는 거죠. 20년 납입, 90세 만기나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내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지불하면 100세나 90세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걸로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40에 가입을 하면 60세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90세까지는 돈 안 내고 보장을 받는 거니까 아주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내가 만약에 30살에 간병인 사용 보험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하루에 15만 원 받는 걸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내가 간병인을 쓸 나이가 한 60대 정도가 돼서 간병인을 쓰려고 하니까 하루에 15만 원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뭐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약간 15만 원이 부족한 느낌이 들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간병인 사용 일당에는 체증형이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체증형은 체증이 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내야 되는 보험료는 계속 똑같죠.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는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장 금액이 체증이 되는 상품이에요. 이제 보장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선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곳은 요양원이고요. 또 간병보험은 이 요양원은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요양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병보험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약은요. 질병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 일당, 요양병원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특약에서는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일반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다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험 기간 중에 뭐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 하루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약관에 정한 간병인 사용한 경우에 1인당 간병인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181일 한도도 간병인 사용 마찬가지로 180일 주는 거랑 똑같이 가능합니다. 1일당 간병인 사용 금액 기준이 있는데요. 7만 원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이 가입 금액의 50%, 즉 15만 원의 50%니까 뭐 7만 5천 원이 보상이 되는 거죠. 간병인 사용 금액이 7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7만 원짜리 간병인을 써도 하루에 15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보험사는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 보험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5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1년 안에 감액이 없는 회사도 있으니까 보험회사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특약은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했을 때 간병인 사용 일당인데요. 요양병원에서는 이렇게 해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최대 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약은요. 간병인이 들어갈 수 없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에 7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아까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우리가 체증형으로 쓸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 세 가지 특약 앞에 가로치고 체증이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이거를 빼고 나머지 내용은 일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다 똑같은데 여기에 5년이 지나면 18만 원, 1.2배 체증이 되기도 하고요. 10년이 지나면 22만 5천 원으로 1.5배 체증이 되기도 하고 20년이 된 시점에서는 2배인 30만 원이 체증이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분들에게 너무나 좋고요. 대신 체증형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아이가 아파서 입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어차피 병원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간병해도 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네, 제가 꼼꼼하게 팩트를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어플에 간병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고 또 간병인이 구직 활동할 수 있는 이 중개 어플이 여러 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분이 이 간병인 중개 어플에 간병인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환자분이 해당 어플을 통해서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을 하면 됩니다. 가족이 환자분을 간병하게 되면은요, 환자는 중개업체에 간병비를 지불하고 중개업체는 받은 간병비를 간병인으로 등록한 가족에게 지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에 10%에서 10% 정도의 수수료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중개업체에서 받은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가입 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요, 모든 보험회사가 이 가족간병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약관상 허용되는 보험사인지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가족 간병 때문에 어린이들도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체증형 간병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5년에 10%씩 20년 후에 뭐 2배가 되는 것도 있고요. 5년에 1.2배, 뭐 10년에 1.5배, 20년 후에 2배가 되는 이렇게 3당 체증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뭐 추천을 드리고요. 혜택은 다 똑같지만 약간 이 체증형과 아닌 것의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병원 15만 원, 요양병원 5만 원, 간호간병 7만 원으로 했을 때요. 남성 가성비 좋은 보험회사인 연령별 보험료입니다. 또 여자 가성비 좋은 보험회사의 연령별 보험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족 간병도 가능한 간병인 보험을 제가 쉽게 풀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가족이나 지인 모두 보상이 가능하니까요. 훨씬 더 효율이 높을 것 같고요.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은 더욱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가족분들 간병 부담 없이 준비하시고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비를 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간병보험 가입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리쌤의 알기 쉬운 보험으로 언제든 편하게 뭐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됩니다. 리쌤의 알기 쉬운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